저는 오늘 산으로 출근해서 운동 좀 하다 왔습니다. 시장에 미쳐있기 때문에 괜히 50만 원 먹으려다가 1000만 원 날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50만 원 먹으려다가 더 운이 좋아가지고 300만 원 먹을 수도 있고 잃어봤자 100만 원 정도 잃어버릴 수준인지 그런 좋은 시장의 수준인지 아니면 50만 원 먹으려다가 300만 원 잃을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50만 원 먹으려다가 1000만 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장인지 지금 어떤 조건의 시장인지를 알고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합리적이다 싶을 때만 참여를 하는 것이지 괜히 억지로 50만 원 먹으려다가 1000만 원 잃을 수 있는 시장에 억지로 불구덩이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누구나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오히려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잡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기술적 반등은 이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만 이때까지 떨어지는 수많은 종목들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항상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다가 사람 잡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다 똑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사람을 잡는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좀 반등이 나오겠다 싶어서 다 접근합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저점에 잡아서 잠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계속 버티다가 수익이 나긴 났지만 익절을 하지 못해서 다시 물리거나 기술적 반등이 오히려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제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말고도 모든 개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말로 돈 넣고 돈 먹는 곳에서 지수를 맞춘다는 것은 로또 번호 예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과연 이번 신용이 빠졌을 때가 끝일지 아니면 2008년급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자리가 다가오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 하락폭이 더 커지니까 빠지고 있는데 6월 21일 화요일 날짜 기준으로 19조 원대로 접근했습니다. 아마 어제 수요일 날짜까지 한 19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거의 19조 원 초반대까지 잘하면 18조 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18조 9천억 이렇게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라 딱 정확하게 18조 원 좀 쇼부 봐서 18조 2천억까지는 3천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8조 3천억까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락이 찾아오면은 그 공포에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대폭락장에서도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며 이 공포에 코스닥이 하루에 11% 날아가는 이 공포에서 함부로 매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공포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포장에 진입을 해서 신용잔고가 빠진다 하더라도 과연 이 공포에서 매수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잔고 18조부터 매수, 좀 넉넉하게 잡아서 18조 3천억부터 매수, 계획했던 대로 저가 매수로 생각하고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2008년급을 배제할 수 없다, 반등 먹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전쟁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더 최악의 상황까지 온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택사항인데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기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이 기술적 반등 필요 없이 나중에 그냥 완전히 진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오든 말든 거기서 먹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진정이 물론 지금 빠르면은 뭐 올해 끝나기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최악까지 가면은 그 진정되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진정되고 나서 좀 안전한 시장일 때 매매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는 18조 원 거의 적당한 수준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신용잔고는 과학이었습니다. 지수가 바닥일 땐 신용잔고가 바닥, 신용잔고가 정말 많아지면은 또 공매도의 먹잇감이 되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도 마음이 건강하시다면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시장이 좋아졌을 때 매매하면은 충분히 뭐 지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메꿀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나만의 매매 방법이 있고 뭐 나중에 V자 반등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공포해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전부터 좀 계획을 하고 사고 싶은 주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도저히 비싸서 살 수가 없었다, 좀 주식이 싸지면 사겠다, 원래부터 계획하신 분들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계획하신 분들, 원래부터 주식을 싸게 사려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단타고 추세에 따라서 먹는 뭐 저랑 비슷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인 것.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좋은 수급으로 볼 수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얘들도 포기를 했는지,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실 텐데 어제는 누구나 좀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나스닥 분위기도 괜찮고 어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초반에 잠깐 플러스 찍혔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2천억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나 얘들의 목적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이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 최근에 사모았던 물량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2천억까지 나오다가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순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를 했는지 그냥 끝까지 매수하기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매수하기로 했는지 5천억이나 매수가 들어오는데 막말로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이나 고객 돈일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적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얘들은 마이너스가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수급이 개인 쪽에서 풀리면 이쪽에서 꼬이고 꼬인 게 한 개 꼬인 게 풀리면 다시 꼬여버리고 참 수급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외국인이랑 금융투자가 던지고 개인이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금융투자 수급보다는 개인이 순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변수가 될 것이며 잘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폭락장에서는 그래도 할 게 몇 개씩 있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막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 전엔 하루에 5% 날아가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참 할 게 없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버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서암기계공업도 신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수직 음봉, 최근 원준도 수직으로 음봉 나왔다가 수직으로 양봉 나왔다가 오늘도 그대로 음봉.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신교주나 특히 카카오게임즈 올랐다가 그대로 신저가. 계획하신 대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 날짜까지
이게 많이 빠졌으면 아마 18조 원대까지 진입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오늘 크게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4% 무너진다면 그때는 신용잔고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욕이 나오는 시장이자 하락장의 역사를 밟고 있는데 돈 잘 지키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